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다 했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이번에 원래 예년 같았으면 시행령에 막 계산 문제에도 영향 미치는 것들이 엄청 많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시행령은 계산 문제에 영향 미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죠. 보니까는 오히려 이론적인 문제, 이론형 문제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좀 있는데 계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막 영향 미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해는 좀 예년에 비하면 개정된 내용이 좀 적다. 시국인 만큼 지금 그 개정된 거를 많이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생각보다 적어요. 올해. 그거는 뭐 그거는 좋네요. 적으니까. 그죠? 지금 시국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몇 개 안 되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거 오늘 들은 것만 문제 냈으니까 바로바로 다 갖고 있구나 지금 답을. 여기는 지금 문제만 올려놨어요. 여기는 딱 이거 그건 다 끝나고 나눠줄 걸. 여기 문제 이렇게 안 되는 이거 답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나가고 못 맞추면 앉아 있고 막 이거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참. 자, OX입니다. 다 OX 문제예요. 계산 문제하고 영향 미친 거 없어가지고 OX만 넣었는데 거주자가 환매 기간에 따른 사정 약정 이유를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고 나는 매도인이죠.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해당하므로 아니죠. 이거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해당하므로 이자 소득이 되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소득인 거죠? 수인 쪽에서의 소득인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 입장이 지금 도인 입장에서 요 기간 동안에 매도하고 환매설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배당 상당일 수도 있고 요 증권이 채무증권이라면 이자 상당일 수도 있죠. 그럼 유사 배당 소득 또는 유사 이자 소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권을 매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증권이 지분증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자 소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유사 어디에 간다? 유사 배당 소득에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 조각 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수입 시기는 언제라고요? 지급 받은 날이죠. 받기로 한 날 아니죠. 받기로 한 날 아니고 지급 받은 날이다. 그죠? 받기로 한 날과 받은 날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 요거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거죠. 이게 1번에서 이게 주식 취득가액 뺀 2번을 뺀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하는 거죠.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으로 하는데 이 의제배당 금액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계산할 때 지금 요거 2번 주식을 취득하기 사용한 금액, 즉 주식의 취득가액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뭐에 해당되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연 2억 누적한도 5억 그 비과세가 적용되는 그런 벤처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맞아요? 헷갈리기도 한 거죠. 부여받을 때 시가가 아니라 언제 시가예요? 행사 시의 시가죠. 시가긴 시가인데 이거 여기를 틀리게 할 줄 알았죠. 여기를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어디 틀리게 했어요. 여기를 틀리게 하면 또 그냥 휙 넘어간다니까. 행사 시의 시가죠. 부여할 때 시가가 아니라 행사할 때의 시가를. 행사할 때 행사 가격이 실제 취득 가격 돈 주고 산 건데 그때 행사 가격이 아니라 이때 시가 행사 시의 시가를. 이걸 틀린 문구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 뭐만 생각하고 있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문구를 살짝 다르게 했어. 그러니까 행사 시의 시가는 이것도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자, 법인세. 자, 비출자 공동사업자 등 중에 어느 하나의 법인이 직전 사업인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인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한다. 맞죠? 해당 사업인도의 매출액이나 해당 사업인 총액 중에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고요? 해당 사업인도의 매출액 총액 비율로 하겠다는 거죠. 비율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 총액 비율로 한다.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그죠? 이거 맞는 얘기.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면도에 직전 사면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합계 금액이 3억 원, 그죠?
치사하지만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를 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명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명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부가세 이제 한 문제씩밖에 없어요. 부가세 기법을 한 문제씩만 볼게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분할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분할 기일이에요. 계약서에서 기재된 분할을 할 날이 이제 실제 분할일이죠.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분할 등기일까지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등기되기 전의 거래이므로 분할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며 분할 이후 존속 신설되는 법인은 발급하거나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여기까지는 원칙은 맞죠. 그렇죠? 그러나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할 이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예외적으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이외에 합병만 있다가 분할도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였죠. 그렇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인가? 마지막. 봐봐요. 오늘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많지 않았어요. 많을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많지는 않아가지고 시행령 내용이 예년에 비하면 좀 적었습니다. 수업 목적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할 게 많은데 수업 목적 관련, 그러니까 세액 공제 가면 막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수업 목적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수업 목적은 아닌 실무상으로는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긴 하죠. 자, 국기법입니다. 여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 발급 거부 아까 법정 기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요? 5년.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아까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1개월 이내에. 근데 현금 영수증은 기간이 좀 길죠. 몇 년?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를 한 자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했어. 그럼 발급 거부 금액의 몇 %요? 20%인데 최소 얼마? 최소 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에서 이제 이번에 개정됐죠. 최대 얼마로 이제 바뀌었어요? 25만 원. 해당되는 금액 포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으로 지급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근데 1,000원 미만은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요. 법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최소 얼마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를 만 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아요. 만 원 20% 곱하기 만 원이 안 되면 만 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얼마를 한도로 한다?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금액이 다운됐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시행령 안까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개정세법 특강하고 개정 시행령 특강하고 따로따로 지금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따로따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시행령이 언제 매년 너무 늦게 지금 안이 나오다 보니까 법률 통과되면 법률 특강 먼저 하고 그건 통과된 다음에 그리고 시행령 안이 나오면 시행령 안 특강하고 이게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좀 듣고 싶을 텐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년에 비하면 수업 목적상 개정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정되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1차든 2차든 2차는 한참 중간에 여름이니까 개정되는 내용 당연히 엄청 많이 반영돼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1차 시험도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많게는 9문제까지 개정된 내용들이 그 연도에 개정된 내용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금방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될 것 같지만 4년 전인가에 9문제나 반영이 됐었어요. 세무사는 당연히 여유가 있으니까 10문제 이상까지도 반영된 적이 있고요. 회계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영된 적이 있으니까 좀 개정된 내용들은 막 설명 한번 좀 들어놓으시면은 다 도움이 되니까 그때마다 바로 정리하고 저번에 나눠드린 것도 제가 OX 문제 나눠드렸었는데 계산 문제까지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좀 풀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걸로 개정 시행령 안 특강 나중에 만약에 확정됐을 때 거의 그대로 확정됐겠지만 한두 개 좀 바뀌게 되면 그거는 프린트물로 따로 그냥 나눠드릴게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개정 시행령 안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